옛날 옛적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제주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며 바람과 돌 그리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마법의 땅이었습니다. 제주는 태고적부터 하늘과 바다의 사랑을 받아온 고요한 섬이었지만 그곳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날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주의 사람들은 바람을 바람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람 할머니는 항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주의 한 작은 마을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일하러 나간 어부들은 파도를 피할 수 없었고 농부들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땅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람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바람할머니가 깃든다는 바람의 언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마을의 대표가 바람할머니께 기도를 드리자 순간 고요했던 바람이 마을 곳곳을 지나쳤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어졌고 작은 속삭임으로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저 멀리 바다 아래 굴 속에 잠든 돌의 정령들에게 가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람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여러 날 밤낮을 도보로 걸어 마침내 바다 아래에 숨겨진 굴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돌들이 즐비했고 각각의 돌은 저마다의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돌들은 정령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을 살살 다독이며 조심히 이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돌들은 오래전 하늘에서 떨어진 별 조각들이었고 이들을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노력으로 돌들은 제주의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드디어 돌들이 모두 한라산 정상에 모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몸소 반짝이는 지팡이를 들어 올린 순간 돌들은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늘로 돌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제주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주의 경작지는 더욱 비옥해지고 바다에는 풍성한 어족이 가득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 할머니에게 기도의 제물을 바치는 날을 기념일로 만들어 매년 그날이면 하늘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제주의 바람과 돌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는 신비로운 존재로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포항에서는 특별한 바다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도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웅장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로 용의 바다라는 이야기에 얽힌 신비였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포항의 바다에 살고 있었고 이 용은 천년의 세월 동안 바다를 다스리며 보호했다고 한다. 용의 이름은 해명으로 그 의미가 바닷속의 보석이라는 뜻이었다. 해명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평화롭고 온화한 성격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포항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고 사람들은 주로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바다의 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해명의 덕분이었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면 반드시 해명의 이름을 부르며 풍요로운 조업을 기도했다. 해명은 매번 어민들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풍요로운 노획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포항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먼 나라에서 온 탐욕스러운 왕이 해명이 지키고 있는 보물을 노리고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온 것이다. 왕은 해명이 지키고 있다는 바닷속의 보물들이 그의 왕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왕의 군대는 포항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은 민가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바다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바다 아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용 해명이 거대한 몸체로 물 위로 떠올라 적군을 향해 하늘 높이 솟구쳤다. 그의 몸에서 나온 빛나는 비늘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고 그의 눈에서는 천둥 같은 위엄이 있었다. 해명은 폭풍 같은 힘으로 적들을 물리쳤다. 바람은 그의 날갯짓에 맞춰 파도를 일으켰으며 그의 포효는 천지를 울렸다. 적들은 해명이란 무서운 드래곤의 힘 앞에 두려워 떨었고
결국 패배하여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포항을 위협하던 악의 세력은 이렇게 해명구육맹함과 지혜로 인해 쓸려가고 만 것이다. 탐욕스러운 왕의 군대가 사라진 후 포항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모두 해명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으며 용은 바닷속으로 다시 깊게 들어가 포항을 지키기 위한 잠잠한 수호신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후로 사람들은 포항의 바다를 용의 바다로 부르며 해명의 존재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다. 이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고 해명의 이야기는 포항의 문화와 예술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매년 포항에서는 용을 기리는 축제가 열렸으며 이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전설의 용 해명의 신비함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자 했다. 포항의 바다는 지금도 그 용의 은혜를 입은 듯 아름답고 평화로워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마치 전설 속의 한 부분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용의 바다라는 포항의 전설은 끝없는 파도와 함께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담양이라는 고장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 숲은 하늘로 찌르는 듯 높게 자라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빗방울처럼 서늘하고 청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숲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연못에는 100년에 한 번씩 열매가 맺히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나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담양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년,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나이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민준은 매일 아침 할머니를 도우며 채소를 재배하고 이웃에게는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하루는 다정하고 귀여운 작은 새가 민준에게 날아와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마음이 맑고 아름다우니 대나무 숲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가 할머니께도 큰 기쁨을 줄 거야. 민준은 새의 말을 믿고 숲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숲속의 길은 복잡하고 험난했습니다. 무성한 대나무와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길 때문에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순수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민준 앞에 대나무들이 길을 만들어 주면서 숲속 깊숙이 숨겨진 연못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연못에 도착하자 민준은 그곳에 솟아난 하나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위에는 빛나는 듯한 열매가 달려 있었고 그것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 열매를 따고 소중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준은 바로 할머니에게 열매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열매를 드셨고 오랜 세월 힘들고 아프셨던 몸이 마법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고 민준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의 비밀은 이렇게 또 한 번 착한 사람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새롭게 전해져 다음 100년 동안 다시 한번 순수하고 진실한 누군가가 그 기회를 얻게 되리라는 희망과 함께 숲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광주에는 신비롭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광주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곳은 전설에 따르면 오래된 자연의 정령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나무 숲의 중심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그 물은 마치 수정처럼 맑아 주변의 모든 것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리라고 불리는 대나무에 정령이 살고 있었어요. 아리는 대나무 숲과 그 속의 모든 생명체를 수호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자비로웠지만 숲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한 소년인 민수는 이 대나무 숲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숲을 자주 방문하여 그곳의 풍경을 즐기고 대나무들 사이를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숲을 탐험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나무 밑에 묻혀있던 고대의 황금 나침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침반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마법의 물건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를 매우 신기해하며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상한 사람이 대나무 숲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숲의 비밀을 알기 위해 몰래 숲으로 들어가려는 듯 보였죠. 민수는 걱정이 되어 아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아침 일찍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 아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리에게 마주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숲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아리는 민수의 충고에 깊이 감사하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리는 민수에게 나침반을 사용해 숲 속 깊은 곳에 숨겨진 마법의 봉인을 찾아 그것을 깨워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봉인이 깨어나면 숲은 한층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나침반의 지시를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생물들을 만나고 각자의 용기를 시험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리가 말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옛날부터 숨어있던 마법의 봉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함께 힘을 합쳐 봉인을 풀어냈고 그 순간 숲 전체가 환한 빛과 함께 다시 태어난 듯 변화했습니다. 아리는 기쁨에 차 민수와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들에게 숲의 수호자로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광주의 대나무 숲은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자연의 힘을 존중하며 여전히 매일같이 숲을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광주를 지키는 작은 영웅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주의 신비로운 대나무 숲과 그 속에 깃든 자연의 정령 아리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가치와 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